질소 얘기하려고 그래. 질소. 질소. 한번 따라해볼게요. 질소. 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얼마가 있을까요? 질소가 산소가 많은데 산소 도망가요. 얼마? 78%. 질소가 그렇게 많아요. 78%. 산소하고 질소하고 합하면 99%예요. 네, 몇 프로? 99%. 그러니까 질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질소가 엄청 많아요. 78%. 그 78% 나머지 1%는 뭐 탄산가스도 있고 또 알곤, 네온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소 넣었어요? 수소? 예? 수소 넣었어요? 수소. 수소도 있고 맞아 수소도 있고 말씀 잘하시 수소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 뭐 1% 미만들이니까 다 조금씩 다 있는 거죠. 근데 주로 많이 있는 게 질소와 산소다. 그러니까 질소는 우리가 이거 이제 몰라도 되는 건데 그 원소 기호가 정소기가 N이라 N 질소 N. 그래서 N이 두 원자가 합해져 가지고 N2가 질소 분자예요. 공기 중에 질소 분자. 비료 할때 공기에서 뿜어내는 비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질소예요? 예,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관심 많으시고 예, 그래서 질소가 N2라고 그래가지고 원소기호가 N이야. 수소는 원소기호가 뭐라고 그랬죠? 수소는 지금 가져온 거 H. 산소는 뭐죠? 오, 맞아.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원소기호가 있는데 원소가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 117개가 있다. 근데 본래 여러분들 옛날에 배울 때는 103개로 배웠는데 도로는 늘어난 거는 인공으로 원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공으로 원소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자연에 있는 거 인공으로 만드는 거 합해서 117개다. 또 더 늘을 수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원소 만들어내니까 과학자들이. 어쨌든 질소는 N이다. N인데 N2라고 해가지고 질소가 굉장히 안정해. 다른 거하고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활성산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응을 잘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활성이란 말 들으면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 라디칼이라고 그러는데 노화도 되고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된다 몸속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흡해서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죠. 그게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이 되는데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하는 거죠. 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몸이 따뜻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에 손이 차가운 분들 계시죠? 네. 왜 그럴까? 혈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순환. 혈액순환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피가 움직인다는 건데 피 속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 그 산소가 아까 얘기한 포도당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몸속에 포도당을 적으면은 그러니까 새벽 같은데 밥도 안 먹고 또 추운데 나갔다 오면 더 춥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 근데 잠깐만 교수님. 내가 아는 여성분인데 자기는 몸이 차가지고 엄청 애를 먹는데요. 그 약을 먹어도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손을 한번 만져봤어. 만져봤더니 무지하게 차고. 그래 그 여성이 뭐 병원 한약방도 가보고 뭐 이렇게 잡섰다는데 그 지금 그것도 안 듣는데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그러니까 혈액순환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제 정말 원인은 크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고 피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탄수화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그게 열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분들은 당뇨가 없으시다면 한번 사탕 같은 거 좀 잡숴보면 좀 나아져. 정말은 밥이 탄수화물이 열 거리가 필요한 거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로 그렇게 하면서 숨도 잘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 운동이죠 뭐. 그리고
따뜻한 뭐 온천 같은데 목욕 좀 자주 하시고 그러면 플렉스는 잘 되죠. 혈관이 이제 뭐 따뜻한 물에 있으면 뭐 충분히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연 오는 현상이야, 그게 현상 많으시죠?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병원에 가보셔도 진단 안 받아. 하여튼 그 혈액 이게 잘 소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좀 드시고. 한의원을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또 먹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약했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한방에 저는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한방은 잘 모르는데 한방에 그 침 있죠, 침. 예. 침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침 맞으면은. 우리 마사지 안마 하잖아요. 네. 안마도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마도 받고 침도 맞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따뜻한 물에 몸도 많이 담그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갔으면 무슨 질병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 못 듣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약도 한약도 그렇지 그 아프면 다 치료가 될 때까지 몇 번을 자식을 해야 될 텐데 한 번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한번 만나면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질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산소하고 얘기해서 산소도 공기 중에 산소가 안정하게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가 돼가지고 O2 이게 이제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질소도 안정해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가스가 공기 중에 78%가 있어서 화재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질소가 적으면은 화재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산소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질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질소를 안정해서 반응을 잘 안 해. 반응을 잘 하는 거가 있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는 몸속에 우리 어떤 물질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그게 산소로 아지컬리 돼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른 거가 반응을 잘 한다고 하면 그게 병의 원인이 되는데 근데 이 질소는 전혀 활성이 없어. 반응을 안 해. 공기 중에서 그냥 N2로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비료의 3요소, 비료의 3대 비료가 있죠? 무슨 비료가 있어요? 요소. 질소, 인산, 가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세 개의 비료가. 그러니까 질소 비료 가운데 요소 비료가 있죠? 요소 비료. 질소 비료라고. 본래 이제 식물이 그냥 비료를 안 주지 않고 요즘에 뭐 유기농이 나오면서 비료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퇴비 쓰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질소인산 가리가 식물에 고루고루 공급이 되어야 그 식물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질소인산 가리 3대 비료가 식물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못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꼭 비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비료가 없을 때,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는 주로 농사 질 때 뭐 동물의 퇴비하고 동물의 분비물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배설물들 쭉 나오잖아요. 똥 오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식물에 줬잖아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배설물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또 막 그 폐기가 생기고 그래서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거 비료도 없고 그럴 때는 주로 퇴비하고 그런 거 화장실에 있는 거 갖다가 직접 뿌리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억나죠? 옛날 분들.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아이고 안 먹어요. 보면. 그리고 좋지도 않죠. 그 대변으로 배추에다 대변 주고 먹으면 맞아요. 안 좋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리 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료가 발명이 돼가지고 비료로 농사를 지니까 소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옛날에는 양식이 부족할 거다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양식이 다 못 들어간다고 정도로 좋아요. 비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축이 즐겁고 뭐 유기농 한다고 해가지고 비료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돼. 대부분은 다 비료를 줘야 돼. 다 비료를 줘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밀농사. 그건 안 밀농사 할 때는 비료를 안 주면 안 돼. 많이 줘야 돼. 근데 주로 우리나라는 밀농사를 많이 안 하지만은 지금 전쟁 막 하고 있는 나라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나라가 세계 밀 생산의 21%를 해요. 왜 우크라이나고 밀 많이 재배하고 러시아도 많이 재배해요. 전쟁하면서 서로 맞고 못 가게 하니까 밀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뭐 돈도 거기도 없어서 문제지만은 밀을 사다가 양식하는 나라가 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지. 그런 어려움이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근데 밀농사 짓는 데는 거의 다 비료를 안 쓰면 안 돼. 비료를 다 써요. 그래 밀 그냥 워낙 넓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뭐 저기 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도 그밀 지나오는 저기 그 비료를 갖다가 많이 써야 되는. 우리나라도 뭐 농사 짓는데 비료 안 쓴다고 그러는 농집은 유기농 하는 집은 대부분은 다 비료 써요. 이제. 대부분 쓰고 안 쓰는 집도 있지만은 안 쓰는 데서는 가격이 비싸게 팔면서 소출 좀 적어도 되는데 대부분은 비료를 줘요. 우리가 쌀 농사가 지금 쌀값이 싸지는데 왜 쌀 농사가 지키가 좋아진 거예요. 왜 쌀 농사가 쉬우냐 그러면은 뭐 기계도 많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그런 비료 이런 것들을 잘 줄 수 있고 농약도 잘 제출도 잘 주고요. 옛날에는 뭐를 심으면 모두 우리가 손으로 심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손으로 모두 안 심죠. 기계도 안 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안된 논만 이제 사람이 심지. 좀 심지. 안 되는데. 넓은 데만 다 넓은 데에서 다 기계를 심는다. 제대로 하잖아요. 뭐 요즘 고구마도 기계를 패더라고, 그죠? 나라가 다 기계. 기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쉬워졌죠. 쉬워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짓는 일을 감당 못하니까 외국인이 와서 농사를 져줘요. 그거 알죠? 많이 와는 거예요. 불법 철저하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가 뭐를 심으면은 3번 김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매는 거. 농매는 거 있죠. 그죠? 거. 첫 번 가고 2번, 3번 그 풀을 다 뽑아줘야 되는 논에 가서. 3번 내야 가면.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물이 있는 논에 가서 풀 뽑아야 되니까 어려웠잖아요. 하고 더울 때 아닙니까? 더울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제출돼서 버리니까. 뭐 유기농 한다고 안 하는 데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 제초제와 농약을 써서 복합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농약을 다 치고 비료를 주고 그래가지고 쉽게 기계로 또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데 그러니까 비료가 꼭 필요해요. 근데 비료를 처음 만든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비료를 만들어서 하버 들어봤죠? 옛날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의 과학자였어요. 프리츠 하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그런데 원래는 유태인이었어.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유태인. 프리츠 하버라는 딸릴까요? 하버라는 사람이 참 이제 이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 알죠?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소 비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암모니아를. 그래서 암모니아란 말은 질소에다가 H가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뭐 냉장 옛날에 그 할 때 암모니아 가스 약화시켜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할 때 다 그걸 했었거든요. 암모니아.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배설물에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암모니아도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또 메탄 가스도 있어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감기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암모니아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암모니아수라는 거 들어봤지? 암모니아수? 옛날에 뭐 그 벌에 쏘인다든가 뭐 하면은 바르는 약이 있었죠. 그게 암모니아수였었어요. 그런 것은 암모니아수. 그게 암모니아라는 거.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를 물에 녹인 것이 암모니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암모니아수라고. 그걸 이제 벌레 물인데 또 이런데 뭐 모기 물인데 이런 데다 바르면은 낫고 막 그랬어요. 물론 지난번에 내가 우리 침을 밟아도 좀 나아요. 네. 침에도 저희가 있어서. 그러나 침보다 더 좋은 게 암모니아수. 어쨌든 그런 암모니아를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을 하버가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1800년대 19세기죠. 1800년대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메르셔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그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작물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 기하급수는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산술급수고 1승배, 2승배 그러니까 막 급격히 2는 4 2가 4가 됐다. 4가 16이 됐다가 16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야. 그런데 산술급수는 1, 2, 3, 4, 5, 6, 7, 8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배, 2배에서는 2배, 4배, 8배, 뭐 16배 막 올라가는 거. 그렇게 막 올라가는 기하급수로 사람은 늘어나는데 양식은 산술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못 먹을 거다. 굶어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얘기할 때는 우리 인구가 1900년이죠. 지금부터 한 130년 전쯤 됐죠. 123년 전. 그때는 인구가 16억이었어. 세계 인구가. 지금은 세계 인구가 얼마쯤 돼요? 70억. 60억이라고 하다가 지금 80억이라고 돼.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막 늘어나도 지금 굶어 죽는 데는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는 있긴 있지만은 괜찮아 사는 사람들 괜찮아요. 왜?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래. 왜? 비료를 썼기 때문에. 비료를 썼기 때문에. 비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비료를 만드는데 이 하버가 독일 과학자였어. 원래 유태인인데 처음에 뭐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아는 건 아닌데 질소와 수소를 섞어서 그러니까 질소는 N, 수소는 H야. 그런데 암모니아는 NH3야. 그러니까 NH3니까 질소하고 수소하고 섞어서 열을 가한다든지 압력을 가하면은 암모니아가 되겠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질소가 아까 얘기한 N 2개가 있어가지고 삼중결합이 있다고. 결합이 3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끊어내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끊기가 어려워. 끊어내야 되는데 그럼 열을 가해야 돼. 끊어지는데 열을 가하면은 또 이제 질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또 암모니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 못 만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뭐를 할까? 그래서 촉매를 쓰는 촉매. 우리가 몸에 효소가 있다고 그러죠. 효소도 촉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소가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한참 씹으면은 그게 달큰하잖아요. 왜 식혜같이 된 식혜처럼 되는 거예요. 기상을 배운 건데 식혜처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입에서 침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는 효소. 그거 있으니까 막 씹으면 그냥 그 녹말이 녹아서 포도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소가 물 속에도 효소가 나오고 효소가 촉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반응이 잘 안 가지만 촉매가 있으면은 반응을 잘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안정해. 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낮춰줘. 촉매가.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럼 반응이 잘 되는 거야. 그게 촉매예요. 그래서 그 오스트발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화학자, 독일 화학자인데 오스트발드가 그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특허도 냈어. 어떻게? 질소하고 수소하고
거기다가 철충매, 철충매를 넣고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은 그게 암모니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거 안 맞으면 안 된다. 정말 그게 안 돼서 그래서 특허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오스트발드 뒤에 아까 얘기한 하버가 그 오스트발드가 한 연구를 봤어요. 봤는데 근데 특허도 취소해 버렸어요. 오스트발드가. 근데 그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서 한번 자기도 해본 거예요. 왜 특허를 취소했느냐 했더니 해봤더니 그냥 암모니아가 조금밖에 안 생겨. 조금.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생겨.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높여줘요. 근데 오스트발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온도를 질소를 깨주기 위해서 삼중열을 깨주기 위해서 열을 많이 가해서 한 1000도쯤 가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암모니아가 조금밖에 안 생겨. 0.1% 이렇게. 그러면 그걸 못 써먹고 많이 나와야 써먹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어떻게 연구를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조수들을 두고서 하버가 독일 과학자, 원래 유태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철을 넣고 했는데 이게 많이 안 나오니까 오수늄이라고 하는 그런 오수늄 그것도 이제 원소인데 금속이에요. 오수늄, 금속. 근데 그 어디에 썼냐면 옛날에 전구 만들 때 전기담화 지금 없죠? 예. 옛날에 전구 형광등이에요. 요새는 OLED가 쓰는데 옛날에는 전기담화라고 해가지고 전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담화라는 일본말이에요. 이게 전구 그랬어요. 전구. 그 전구를 만드는데 속에 뭐가 있냐면 빨갛게 빛이 나게 하는 필라멘트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네. 거기에 오수늄이 들어가면은 불이 하나 비치는 거예요. 그걸 넣고서 해봤더니 철대에서 해봤더니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근데 많이 생기긴 생기는데 오수늄이 작은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비싸. 그거 오수늄 써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철을 산화를 시키고 철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촉매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온도하고 압력을 온도를 1000도로 하다가 이제 온도를 점점 떨어뜨려 한 500도씨 400에서 600도 사이 정도 500도씨 온도를 가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200기압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기압이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데가 되게 1기압쯤 돼. 1기압. 그러니까 고기압이면 좀 더 높고 저기압은 좀 낮은데 대충 가격이 1기압이야. 1기압. 그거에 200배 공기압력 200배 정도 되는 압력을 넣어주고 했더니 그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는 거야. 꽤. 암모니아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는데 또 자기 밑에 와서 아까 오스트발드의 연구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오스트발드가 취소한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보쉬라는 사람. 보쉬라고 한 사람이 이제 같이 연구를 같이 한 거예요.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다량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가격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허를 1909년에 특허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연의 독가식물 콩 있죠? 콩? 예. 콩은 비료초에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주죠? 박테리아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예.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니아 비료로 요소같이 암모니아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요? 뿌리에서? 뿌리에 박테리아를 만드는 뿌리혹 박테리아라고도 그러죠. 그런 콩과 식물, 그 아카시아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서 농사 질 때 콩 심었다가 다른 작물 또 심으면 잘 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콩 사이에 다른 작물 심고 그런다고. 질소 비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모니아를 못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하버가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허를 낸 거예요.
하버하고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보쉬는 젊은 사람이에요. 조수야, 조수. 과학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다가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조금 나와. 자꾸자꾸 하면서 온도도 변화시키고 압력도 변화시키면서 조건을 딱 맞추다 보니까 200기압, 500도C 정도가 되면은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촉매도 철에다가 또 상화철, 뭐 상화된 철도 넣고 녹슬 철이죠.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촉매를 쓰니까 암모니아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싼 거예요. 그걸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하버하고 보쉬가 그걸 이제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걸 산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이제 탄산가스, 암모니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질소하고 수 섞어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촉매하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에 탄산가스가 CO2, 이산화탄소, 그거랑 또 섞어가지고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요소. 그럼 요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충주 비료공장이라고 했었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남해화학이라고 바뀌었어요. 남해화학이라고 들어봤죠? 네. 남해화학. 네. 남해화학에서 요소비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소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다가 농사질 때 요소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저기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료 안 줄 때보다 연료가 많이 열리고 소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싸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 그걸 어디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무진장 78% 많이 있는 공기를 그 다음에 요소로 만드는 거예요. 공기를 처음에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었다가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든 거예요. 요소란 말은 요자가 소변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요. 그러니까 우리 소변에도 요소가 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변 갖다가 막 밭에다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대변도 뿌리고 소변도 뿌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양이 적어요, 요소 양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소 비료는 다 고체로만 딱딱한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양이 많아. 그래서 많이 주면은 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잘 맞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산, 카리도 같이 줘야 되지만 어쨌든 인산, 카리 비료는 우리가 어디서 만드는 광물, 인산이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거를 깨가지고 또 카리는 칼륨이라는 칼륨. 그래서 그런 인산 암모늄이라든지 염화칼륨이라든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료에다 섞어서 3대 비료를 합해서 주면 이제 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맞고 뿌리도 잘 뽑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공기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공기에서 뭘 만들었다? 빵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서 요소비료를 만드니까 그 요소비료가 결국 빵을 만드는 비료를 많이 생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를 빵으로 바꾼 사람 누구? 하버. 그 대단하죠. 그래서 하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기를 빵으로 만들게 해줬어. 그래서 물론 아프리카라든 이런 어려운 나라는 양식이 부족하지만은 대부분 나라는 양식 때문에 걱정은 덜해. 만약에 없었으면은 지금 뭐 4배, 5배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나 인구를 감당할 그 소출 뭐 지구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4배, 5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진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별명이 붙어서 공기를 빵을 만든 사람 하버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노벨상을 줬어요. 1918년에 노벨상을 받았어, 하버가. 줄만하네. 줄만하죠. 네. 근데 그렇게 노벨상도 타고 그렇게 연구를 정말 꾸준히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연구를 잘 따다가 그걸 싹싹 바꿔가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바꿔가면서 좋은 조건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암모니아를 합성한 거예요. 하버. 그래서 하버법, 하버보쉬법 그래. 암모니아 만드는 방법이. 지금도 그 방법을 아까 얘기한 1900년대 초에 만들어 1908년에 그 특허받았으니까 얼마 지금도 100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도 그 방법으로 남해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요소를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굉장함을 발견한 거니까 노벨상을 당연시만 하죠. 받았어요. 근데 이 하버가 조금 성격이 특이해. 자기 고집이 많다고 할까?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성공해요. 성공했는가 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도 어르신들은 그냥 요리할 때 적당히 넣고 하는데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젊은 애들은 잘 못해. 뭐 몇 그램 넣어야 되죠? 뭐 얼마큼 넣어야 되죠? 그거 하다 보니까 맛있고. 우리는 왜 되냐면 손맛이 영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얼만큼 넣고 간장 얼만큼 넣고 하는 것이 딱 몸에 배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러려면 몇 년간, 10년, 20년을 그리고 또 그게 있어. 엄마한테 직접 안 배웠어도 엄마가 만든 음식 먹다 보면 입맛이 생겨가지고 또 잘 돼,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손맛이라서 많이 해보니까 그게 좋은 맛을 내는 거야. 우리 화학 시험도 화학도 질소하고 수소하고 가지고 아모니아 만드는 것도 그냥 수소 아모니아 섞어서 가열을 만드는 거가 안 나와. 하면서 조건을 잡아보니까 그 조건이 200 기압에서 500도씨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해서 했어요. 그만큼 하버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혼자의 힘으로 안 돼. 자기 조수들을 잘 두었어. 아까 보시라고 하는 사람을 두어서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사람을 잘 써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했다는 거 혼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이 강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 세계 1차 대전 아죠? 세계 대전이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 2차 대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죠? 해방된 거. 그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은 1918년에 이제 끝났는데 1914년에 근데 독일하고 일본,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이 진 거죠. 근데 독일이 이제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 하버가 손재주도 있고 하니까 하버를 불렀어요. 야 하버야, 우리 전쟁하는 거 어때? 좋아 나빠? 그러면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전쟁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전쟁할 텐데 너 전쟁하러 찬성하니까 한번 그럼 우리 전쟁에 도움이 되도록 전쟁 화학 무기를 좀 네가 만들어봐라. 하버한테 시켰어. 독일의 황제가 있죠. 하버가 이거 화학 무기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은 병사도 죽잖아요. 화학 물질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비료를 만든 사람이 아모니아를 만든 사람이 화학 무기 만든다는데 노를 해야 되는데 노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노한 과학자가 있어.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안 한다고 그러고서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죠? 근데 이 하버는 오케이 하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유태인인데 그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유태인 학살하기 전이나 학살할 때는 2차 대전 학살 히틀러가 할 때고 이때는 1차 대전이니까 그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거야. 뭘 만들까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염소가스야. 염소가스 들어봤죠? 하나씩 넣을 거 없습니다. 염소. 그거 가지고 염산 만들어. 염산은 화장실에 그 소변기 같은 데 끼면은 그 뿌리면 다 녹잖아요. 그 염산이야. 근데 염산의 원료예요, 염소가. CL2. 염산은 HCl인데, CL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CL2. 그건 독했어요. 근데 그건
C12는 무거워. 아. 공기 중에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 있는 군인도 그거 뿌리면 지하로 내려가서 다 죽여.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그걸 썼어.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걸 본 하버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 남편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안 아팠죠? 유태인들이니까, 유태인 가족들이니까. 유태인들은 좀 그렇게 그 평화를 좋아하고 뭐 금융업을 잘하고 유태인들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그렇게 화학 무기를 만들었어. 지금도 북한은 화학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화학 무기는 지금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곳곳에서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차원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나 이런 데 화학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서 군인들을 죽게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버의 부인이 자살했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공기로 빵을 만든 그 훌륭한 과학자가 전쟁을 반대하고 아인슈타인처럼 미국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있으면서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을 도와줘가지고 독일 민족도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후인 사살 정도. 그래가지고 그 후반기에는 불행하게 부인도 죽고 불행하게 그걸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버는 이제 그냥 죽었는데 34년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34년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어쨌든 하버 때문에 전쟁에 화학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하버가 영속가스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600만을 죽이는 히틀러, 나치 사람들이 독극물, 그러니까 독가스로서 사람을 죽였어요, 많이. 그죠? 600만을 죽였어요. 맞아요, 독가스. 가다놓고서.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봤죠? 홀로코스트. 그거예요, 홀로코스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히틀러가 막 600만을 죽이는 때 총을 쏘면 죽지요, 그죠? 그러면 총을 쏘면 죽는데 600만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 총 가지고는 너무 총탄이 아깝고 전쟁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가스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스를 어떻게 쓰느냐? 샤워장으로 가라고, 샤워장. 샤워한 줄 알아. 기차 많이 타고 가지고 쫙 오다가 왔으니까 이제 샤워 좀 해 하고 샤워실을 보내요. 근데 샤워장에 가봐 알았어. 근데 거기다가 독가스를 뿌리는 거예요. 독가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버가 만든 독가스야. 그러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쏴서 죽이려면 무기가 아까우니까 못하는 걸 그렇게 죽인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네. 거기에 일산화탄소가 있어. 연탄가스라는 거 있죠, 옛날에? 네. 그게 나와. 지금도 나오죠. 왜 그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고 속에서 무슨 탄이, 번개탄이 나오죠? 그거 가있다가 일산화탄소 나와 죽은 사람도 봤죠? 네, 맞아. 근데 자동차 트럭 이런 데서 가스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참 이렇게 차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문 닫아놓아. 그러면 죽는 거지, 이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총 쏘면 총알이 아깝다고. 그게 히틀러, 그게 나치 사람들. 그게 독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2차 대전에 지고서 이제 했지만. 어쨌든 이 하버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또 나쁜 일을 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부인은 일까지 잘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다 안 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좋은 점도 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전쟁 중에도 우리는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장점 단점 다 있죠. 장점만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장점만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안 하고 장점은 하고 이래야 되지, 그죠? 자기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하버에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나쁜 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염소가스가 그 독가스로서 1차 세계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군 이런 데 사람들 외국인을 그 쏴가지고서 사람만 죽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염소가스가 요즘에 유용하게 쓰여요.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수돗물 만들 때 써요. 염소가스가 수돗물.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보면 맛이 좀 이상한 맛이 나겠죠. 거기에 염소가스가 좀 있어서 그래. 많지 않은데 아주 적은 양이. 그게 물론 수도에다 소독할 때 염소가스 집어넣는 거야. 병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스에다 그걸 하는데 그렇게 염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냥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그 숯가루죠, 숯가루. 네. 옛날에 김장 담을 때, 김장이 아니라 된장 담을 때 숯을 넣죠. 네. 향수. 왜 넣냐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흡수하라고. 그래서 숯, 가루, 탄소가 그게 불순물 흡수해요. 또 가스도 흡수하고. 그래서 뭐 방독면이라는 거 봤지? 방독면? 네.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 탄소가 있고 그래요. 흡수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수도를 만들면 물 만들면서 염소가스 소독했으니까 이게 독가스가 들어왔으니 나쁘겠지 하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다 그 정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수도 집으로 올 때는 그렇게 해롭지 않게 다 검사해서 세균도 다 죽였고 또 염소가스도 별로 없고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가 이제 마시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됐는데 지금은 수돗물 그냥 끓여 마시고 뭐 거기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또 하죠. 볼살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써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데 쓰는 수돗물 만든 수돗물 제조하는 데 쓰는 중요한 약이 염소가스다. 근데 독가스이지만은 또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인데 소독용으로도 쓰고 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화학은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하버가 만든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썼던 그 독가스는 그 청산가리라는 거 들어봤죠? 예. 거기에 청산가리가 CN이 들어, CN. 그게 그런 게 들어있는 가스야. 그래서 그걸 하버가 만들었는데 그런 가스 같은 것들은 아주 나쁜 거예요. 좋은. 왜 보면 숨 쉬면 죽겠네요. 매실에도 청산가루가 있다고 해서 그 실은 예, 그 매실의 씨에 네. 매실의 씨에 그런 독극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씨는 오래 놔두지 않고 빨리 하죠. 네. 100일만 하죠. 100일만.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게 청산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좀 네.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은행이. 매실뿐이 아니라 사과 씨에도 예, 독이 있다고 사과씨가. 그래요. 은행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그 씨앗을 보호하려고 종종 매실은 또그 오래 놔둔 거라도 그 매실 액을 끓이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날아가니까 씨앗이. 끓이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날아보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수돗물도 마찬가지로 다 끓이면 또 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손맛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한 달쯤 해주면은 그건 별로 씨에서 안 나온다. 네. 사과씨는 생기지만 한두 개 먹으면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청산가리가 독극물이라서 조금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아주 약하면은 이렇게 보양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양이 또 문제, 양이. 얼만큼, 그 치사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아무리 독극물도 양이 작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양을 자꾸 늘으면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물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사량이 있는데 양이 큰 거는 뭐 적당히 먹어도 되는데 작은 거는 조금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뭐 씨앗기가 있으니까 청산가리 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있어도
양이 작으니까 괜찮다. 오히려 그게 보약이 될 수가 있다. 한방 약들이 다 식물들에서 이제 약을 그걸 다 제독한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독들을 다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약을 만든다는 게 한방약이야. 그래서 왜 식물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독을 내요. 독을 내요. 근데 그 독을 내는 거를 양이 적으면 보약이 되니까 그 제독을 시켜서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한 방에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독이 없게 하고 보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대신은 녹두가 저거 많이 해주죠. 녹두가 참 몸에 좋다고 얘기하죠. 녹두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버 보실법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요소비료만 있는 게 아니라 황산 암모늄이라는 게 있어요. 황산 암모늄. 그것도 질소비료, 암모늄이 있어요. 암모니아가 염을돼가지고 황산 암모늄. 그것도 요소비료, 질소비료예요. 요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질소비료인 황산 암모늄도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소비료도 쓰고 있는데, 황산 암모늄 좀 더 싸다고. 그래서 그것도 쓰는데, 황산 암모늄은 많이 쓰게 되면은 황산이 들어있어서 황산하고 암모니아하고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황산은 산성이잖아요. 그 토지에 산성화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많이 쓰면 안 좋고, 우리가 요소비료도 그렇고 그 황산 암모늄 비료도 질소비료인데 이걸 쓰게 되면은 채소 잎사귀에 또 묻고 뿌리에도 묻고 그러면서 뭐 식물이 흡수해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씻겨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게 다 저수지로 가는 거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대청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대청댐 이런 데에 이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비료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비료. 근데 그게 인산 비료가 더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 녹주 현상이 나오는 것도 그런 비료들이 써서 그런 거죠. 이게 좋다고 우리가 밀을 많이 생산해서 좋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쓰다 보면은 그게 또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중용지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유 불급이란 말이죠. 과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황산 암모늄도 질소비료인데 너무 많이 쓰면은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또 요소비료, 질소비료 다 이것들이 황산 암모늄 이것들이 다 이제 흘러 내려와가지고 또 수질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또 여기 비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해를 주기도 하고 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히 조절하고 잘 해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식량 문제는 해결되고 그 다음에 특히 화학이 발달하면서 의약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학에서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야 이제 굶어 죽을 거다. 자꾸 양식은 얼마 안 늘어나는데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굶어 죽을 거다 하는데 지금 굶어 죽는 것이 안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양식도 괜찮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보다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좀. 그래서 노령화 사회가 온다고 걱정이고 나이가 옛날에는 회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회갑잔치. 요즘 회갑잔치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발전에 많이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바뀌는데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오래 사느냐? 오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약을 몸에 좋은 약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기에 병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많이 좋은 먹을 것들을 많이 하고 근데 지난번에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좋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이 뭔가 이거를 내가 프린트 해온다고 못해왔는데 다음번에 바꿔왔는데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게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화학이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또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거를 그런 거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그러면 저기 뭐 뿌릴 때 하실 때 네. 상극인 거 있잖아요. 상극인 거. 한글 상극. 뭐 나쁜 거. 네. 뭐 두 가지 합해서 뭐 하면 약이 뭐 음식이 나쁜 게 있어. 네. 이 그런 것도 그거 하는 거 그래서 합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거 있으면 다 예. 프린트해서 그 드릴게요.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꿀하고 참깨 그 먹으면 독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 상극인 근데 음식.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자료를 해주시는데 이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체질대로 가니까. 체질도 가고 또 상황에 따라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몸에 이제 암이 생긴다. 암이 그럴 때는 이제 조건이 우리가 발암물질을 먹을 때 발암물질 먹으면 다 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발암물질 먹고서 몸속에 발암물질이 있어. 그래도 암이 안 생겨.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세포에 발암물질이 세포하고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만나면서 그걸 촉진시켜주는 앞에 촉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효소가 또 있어야 돼. 그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합해져야 그게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발암물질 먹었으니까 암 생길 거야? 아니요. 발암물질을 가지고 암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암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세포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라고 있죠?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 발암물질. 요새 뭐 계속해서 발암물질이 자꾸 늘어나. 1급 발암물질 이렇게 얘기해. 뭐 1군 발암물질이래요. 그런 발암물질 가운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나왔어요. 미세먼지도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요새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고 저거 안 걸릴까 걱정. 근데 보면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많아. 미세먼지에서. 그러나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마스크를 잘 쓰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근데 초미세먼지는 목에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폐로 다 들어가 버려요. 초미세가 얼마고 미세가 얼마고 이게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셨다고 다 암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폐암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겠지 하고 막 그냥 먼지 맞는 거 나가지 말고 조심하는 거라고 뿐이지 꼭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야. 아까 뭐와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오이하고 당근하고 섞어 먹지 말라 그런 거 많이 들었죠? 네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괜찮다고 사람이 있어요. 오이 당근. 네. 오이하고 당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근에 뭐가 있냐면은 그 비타민 C,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에 있는 그 물질이 비타민 C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비타민 C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좋다. 그게 이제 학설이고. 근데 그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없애냐, 조금만 없앤다. 응? 당근에 있는 것이. 또 그런 연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우하고 괜찮다. 당근하고도 또 상관이다. 네.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 연구 결과의 학설이에요. 하여튼 당근은 눈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눈에. 당근 좋죠. 아까 당근 비타민 C 베타 캐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당근 얘기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베타 캐로틴이.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토마토에도 있어. 토마토에도 베타 캐로틴이 많아. 그 비타민 A하고 또 비슷해. 비타민 A의 종합체예요. 그거 먹으면은 눈에 좋죠. 근데 또 그 비타민 A 또 베타 캐로틴은 또 지용성이야. 기름의 전도가. 그러니까 당근이라든지 토마토를 먹을 때는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베타 캐로틴이. 그러니까 뭐와 같이 먹어야 되느냐? 견과류 같이 먹으면 좋아. 견과류 같이 먹으면은 그게 소화 잘 돼. 토마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볶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는 기름기를 넣어서 먹어도 좋다고 그래서 그 뭐예요 브로콜리가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아, 그래, 좋죠. 브로콜리도 먹으면 좋은 거 아니 같아요. 브로콜리 말고 그 기름 있어 기름 그래서 오리고유 그걸 이렇게 쳐서 먹는데 오리고유. 그것도 괜찮지 뭐지? 올리브유가 좋죠. 올리브유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왜냐면 올리브유가 이제 되게 이제 그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방이 기름기가 몸에 오리고유도 그냥 이렇게 쳐서 그냥 먹는 오리고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볶아서 먹는 오리고유 두 가지가 나와요. 그냥 식 그냥 먹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고. 저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네. 그거는 그냥 먹는 오일이고 딴 거는 그것이 아닌 거는 이 열을 가하든지 그냥 볶는 데 써서 먹는 거. 아, 안 돼. 올리브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있는데, 예, 그건 이제 하여튼 올리브유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이다. 올리브유만 좋은 게 아니라 참기름도 마찬가지, 들기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쁜 기름은 이제 돼지고기에 있는 그 삼겹살 기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나쁜 기름이다. 그래서 지방이 어쨌든 그런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있죠? 그걸 이제 피를 나쁘게 하는 그런 찌꺼기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돼지고기 같은 기름기는 어쨌든 그런 아까 베타캐로틴 토마토라든지 당근은 베타캐로틴이 많다. 지용성이다. 근데 그런 지용성 물질은 많이 먹으면 또 안 돼. 몸에 배 있어. 녹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건 수용성이야. 물에 녹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물에 다 녹아가지고 먹다가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녹아서 소변으로 그리고 나버리고. 토마토도 이게 주먹보다 좀 지금 거, 한 3분의 2 되는 이런 거 하루에 2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 그럼요. 토마토는 뭐 이렇게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너무 많다는 거는 몇 개씩만 먹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눈에 토마토라도 당근은 눈에 좋은 거예요. 베타캐로틴이 비타민 A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항산화제가 있어서 노화 방지 또 각종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된다. 자꾸 식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모니아 얘기해서 식품 얘기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먹는 게 식품이니까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루고루 먹자. 정답입니다. 고루고루 먹자. 고루고루 먹자. 그리고 되게 나이가 들면은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편식이 돼. 그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죠? 한 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 이것저것 다 조금씩 먹어라. 군대 가면 일식 3찬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맨날 일식 3찬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여러 개를 해놔요. 근데 그게 좋아. 여러 가지 조금씩 먹는 게 좋아. 그 남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 남는 거는 보관했다 먹어도 되고 버리게 이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먹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다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게 참 좋다. 그 식품도 지혜롭게 골고루 이렇게 소식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맛있다고 한두 가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그럼 좋다고 많이 먹으면 다 그게 좋은 것도 마찬가지. 그게 제일 중요한 지혜예요. 맞아요. 그런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좀 군대 가고 그러면은 밥도 꼬드밥 같은 거 많이 안 먹었어.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뭐 그런 거 어딨어. 그냥 서른 거고 뭐 지른 거고 할 것이 밥 주는 거. 그때는 그것도 부족할 때가 많아서 밥이.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거 많다. 그래 군대 갔다 와가지고 꼬드밥 같은 거 먹던 게 못 쳤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저기를 한번 서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 암모니아의 개념을 이걸 끝내고 그래서 하버라고 하는 사람,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교수님이 만드는 걸 잘했는데 그런 거 똑같은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유태 민족의 독일인들인데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져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동양과 서양과 동양의 중심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었어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에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바벨론보다 아스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망했다가 또 다시 이제 회복해서 바벨론에 또 망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망했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에 망했다가 로마에 망했다는 말은 점령당하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가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70년 경력, AD 70년 그때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전히 멸하고 다 파괴시켰어요. 다 그때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 말이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만 유태인이 안 왔어. 일본에도 유태인이 왔어요. 미국에도 유태인이 많고 러시아에도 유태인이 많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태인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죠? 네. 그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대단한 거 그렇게 조국식에 전부 세계적으로 이렇게 떨쳐 있다가 무슨 전쟁이가 해가지고 조국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로 세계적인 강국 아닙니까? 그 유태인들은 어딘 흩어졌어도 한테 뭉쳐.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유지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토라 구약 성경이죠. 그거를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암송시켜요. 결혼도 반드시 자기들끼리만 해요. 이방인하고 할 때는 반드시 여자가 유태인이면 남자한테 할례를 하라고.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못 나.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다는데요? 예. 유태인은 반드시 유태인 여자하고 남자 결혼하면은 그거 한국 사람 다 포경수 하지만은 그 포경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해야 돼요. 그걸 해야 결혼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중심이 많아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피가 섞여도 여자를 충성해서 계속 유태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 아주 어려서부터는 저기를 시키는 거예요. 암기를 막 시켜.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3학년, 4학년씩 올라가게 되면은 암기보다는 토론, 질문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장남 위주로다가 장남을 제일 위주로다가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육 방법이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 올백을 맞고 또 조기교육을 과외를 많이 시키잖아요. 의과대학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과외를 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 그래처럼 의대 못 가. 그런데 유태인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이 교육시켜가지고 창의력이 많아. 토론을 아주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회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애들 엄마들은 야, 너 시험 봤지 오늘? 올백 맞았어? 올백이 중요해. 그런데 유태인 엄마들은 올백은 안 중요해. 너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어? 질문한 게 뭐예요? 몇 번 했어? 이게 중요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야 질문을 많이 하면 창의력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협약을 MOU를 맺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거를 창의를 잘해, 창조. 그리고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있어요. 세계 제일 많이 탔는데 아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뭐 다 하버 다 유태인들이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새로운 기술을 창의력을 동원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뭘 다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유태인이 잘해. 한국은 뭘 잘하냐? 있는 기술을 갖다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뭐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원천 기술은 우리가 별로 없어. 다 사와. 근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걸 대형화시키는 거, 크게 만드는 거, 또 더 좋게 만드는 걸 잘해. 그러니까 그래서 원천 기술은 일본서도 사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서도 사와야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잘 가공해가지고 물론 미국보다 원천에서 사온 나라보다 더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냉장고, 이런 세탁기 이런 것들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한국 기술이 최고야. 근데 처음에 원천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 기술 사왔어. 그리고 특허를 내면은 특허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게 무효가 돼버려. 공개가 돼버려. 아무나 쓸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국은 이제 새로운 걸. 그 제가 도와주는 회사, 한남 하이테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원래 원천 기술은 3M이라고 하는 3M이라는 회사야, 미국에. 3M이라는 회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카치 테이프라는 거 들어봤죠? 예.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게 3M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특허 기간 종료가 되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여기는 또 살 가발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가 더 좋은 테이프 만들어내죠.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기술은 개방이 됐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꾸는 거야, 조금씩. 바꿔가지고 3M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 좋지도 않아요. 그래도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도 좋고.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벌어서 수출을 2천만 원 했다고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래요. 창업할 때 제가 좀 도와주는 회사인데 어쨌든 그런 우리 한국은 어떤 기술을 갖다가 그걸 잘 개발해가지고 더 좋게 더 많이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이 한국 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한국은 그걸 갖다가 더 좋게 더 크게 더 싸게 만드는 합해서 하면은 세계 시장을 우리가 전부 이길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합작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교육이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아까 4학년부터 과외시켜가지고 어디 보내요? 의과대학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학은 됐는데 의대가 안 됐어. 그럼 서울대학 휴학하고 의대 전공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대 가는 것보다는 이제 과학자가 돼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게 더 좋아. 치료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치료하는 기술을, 치료하는 원천 기술은 과학이 발전시켜 놔야 돼. 근데 치료하는 기술만 착하니까 문제예요. 영국에서는 옛날에 애들 교육을 시킬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 보내느냐? 신학교 보내요. 목회자 시키는.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은 이과 과학교 시켜요. 세 번째 잘하는 사람은 의대 보내요. 한국에서도 그 조선시대에는 의사들이, 의사들이 되게 중인들이에요, 중인. 양반 안에서 의사. 양반이 하는 의사를 안 해요. 중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 제도가 그래서 한국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외국대 학원은 우리 내가 어릴 때도 학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부 설치하는 사람들이 영수학과 이런 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도 집안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보내잖아. 무조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원 갈래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봐야 돼, 학교 때.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시험 봐야 학생 뽑아. 그러니까 학원이 왜 필요하냐?
공부 못하는 애들 좀 도와주려고 학원이 필요해서 한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다가 시켜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다가 시켜서 의과대학 보내는 거지.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 평화를 그래. 그 조기 학습.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자는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 가서 놀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별 신경 안 써요. 교육시간 놀리는 거죠. 다 아는 공부 시켜만 하죠. 그러니까 학원 못 가는 아이들, 학원 못 가는 아이들은 점점 더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 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개천에서 못 나. 못 나죠. 절대 못 나.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린이 생산 능력이 세계에서 꽂지 않고 꽂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교육 가운데도 못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하신 출산율이 0.78이에요. 한 사람이 세계 한 명도 못 나. 최하위라니까. 한 명도 못 나. 점점 줄어드는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은 그 학교 생산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2.9명이에요. 3명이요? 3명 가까이 오면 2.9명. 그렇게 3명.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많이 나는. 미국도 우리보다 많이 1.9명인가 미국. 미국도 애 안 낳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9명이 한국보다 많아요. 한국이 지금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구가 작년보다 올해가 줄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고잖아요. 저거 내려면 이제 이렇게 내야 돼요. 자식 안 난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아주 안 주기로 딱 해버려야 자식을 낳지.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을 안 낳아요. 진짜. 나이 먹어도 자식 없는 사람한테 안 준다고 해야 그게 사회 분위기가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부터 선생님부터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살고 그래도 교육관에 가면은 같은 선생이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음부한 애들 더 좀 잘 다스리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막 그런 있는 놈들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볼 때는 낳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복대예요, 복대. 맞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저는 거예요. 지금 뭐 인생을 끝내고 싶은 다음에 힘을 짜서 어떤 소리 오니까?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도 잘하고 하고 얘기 들으면서 참 좋은 일 했는데 나쁜 일을 했구나. 이들을 훈련한다는데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제 좀 이제 좋고 나쁜 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서 하고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나쁜 거를 잘 구별해서 양면성 있으니까 양면의 검이니까 우리가 잘 한번 선택을 하는 바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구나. 그럼 끝이도록 하죠? 네.